안녕하세요. 한드래곤입니다. 제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초보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뭘 팔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까? 지금도 여전히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고민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싱과 광고는 연결된 작업이라는 거예요. 상품을 고를 때부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팔릴까? 어떤 마케팅 채널이 이 상품에 맞을까?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팔아볼까 하고 막 소싱해 놓고 그 다음에 광고로 승부 보는 방식은 지금은 잘 안 쓰고 있어요. 소싱할 때부터 광고 전략이 이제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판매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쿠팡에서 판매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요. 자연 판매, 광고 판매, 외부 마케팅 판매. 먼저 자연 판매는 광고 없이 고객이 직접 검색해서 내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잘 하려면 상품이 검색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하겠죠. 검색 순위는 어떻게 올리냐면 많이 유입되고 많이 팔리면 올라갑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규 상품은 당연히 유입도 없고 판매량도 없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새롭게 등록된 상품에 한해서 신규성 점수라는 걸 부여해서 일시적으로 노출을 도와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로켓크로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점수는 상품 등록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입고할 때 광고를 같이 붙여서 부스팅하는 게 중요해요. 쿠팡 광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동 광고와 매출 최적화 광고입니다. 수동 광고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입찰가를 직접 설정해요. 그래서 한정적인 광고비 예산에서 특정 키워드로 집중 광고하기에 좋습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의 경우 AI가 자동으로 키워드를 정하고 입찰가도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용이하죠. 여기서 우리는 내가 소싱할 상품이 자연 노출을 늘려서 팔아야 하는 상품인지 광고로 팔아야 하는 상품인지 나아가서 광고로 팔아야 하는 상품이라면 수동 광고로 팔아야 하는지 매출 최적화 광고로 팔아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자연 노출 로 팔아야 하는 상품과 광고로 팔아야 하는 상품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것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관여도입니다. 관여도는 고객이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정보를 많이 취합하면 고관여, 그렇지 않으면 저관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고객들은 단순히 쿠팡에서 노트북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는 걸 사지 않고 여러 상품들의 리뷰와 스펙 등을 보고 비교하면서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튜브나 블로그 글까지 참고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고관여 상품입니다. 반대로 저렴한 수세미 나 공모장가처럼 상품마다 차이점이 크게 없고 검색했을 때 가격 적당하고 리뷰가 충분히 많고 평이 괜찮은 제품의 경우 큰 고민하지 않고 구매하는 게 이제 저관여 상품인 거죠. 이런 저관여 상품의 경우 상품마다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덜 하고 검색 시 상위에 적당한 상품을 바로 구매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저관여 상품은 자연 순위가 높아야 돼요. 저관여 상품을 판매하는 메가셀러 분들은 신규성 점수를 받을 때 광고를 붙여서 부스팅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어뷰징 작업을 통해서 순위를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저관여 상품을 소싱했다고 치면은 이 상품은 자연 노출을 늘려야겠다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연 노출을 늘리기 위해선 자연 순위를 높여야 하고 자연 순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예산을 확보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의 경우도 비검색 영역에 노출이 많은 매출 최적화 광고보다는 수동 광고로 접근하는 게 보다 적합한 선택일 수 있어요. 수동 광고로 내 상품의 핵심 키워드에서 유입과 전환이 일어나게끔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 그 키워드에서 자연 순위가 높아지겠죠. 나아가서 상세 페이지도 고관여 상품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하기보단 그 예산을 차라리 리뷰 작업하는 데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관여 상품은 고객이 상세 페이지를 면밀하게 보는 경향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리고 저관여 상품은 초반 부스팅을 위해서 판매가를 할인 쿠폰으로 조금 낮춰놓은 후에 핫딜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핫딜도 고관여 상품은 잘 안되고 저관여 상품이 잘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관여 상품의 경우 로켓크로스보다는 로켓 배송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큰 판매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이 입점된 상태시라고 하면은 승인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소싱한 상품이 완전히 저한여도 아니고 고관여도 아닌 중간여 상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대는 보통 2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는 요인 중에 기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도 어느 정도 하는 상품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비검색 영역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내 상품과 비슷한 결에 속하는 경쟁 상품들을 더욱 면밀히 조사를 해야 돼요. 비검색 영역을 다른 말로 하면 비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는 비검색 영역에 노출이 많은 매출 최저가 광고 세팅이 수동 광고보다 적합한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위에 떠있는 상품을 바로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위한 작업은 하지 않고 꾸준히 경쟁업체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판매와 유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이 돼서 자연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셔야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신 단계에서 내 상품과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과의 비교 테스트를 꼭 진행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확보된 상품을 판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연에 속해 있는 상품군들은 경쟁이 가장 치열할 수 있지만 운영은 가장 쉽습니다. 그냥 매출 최저가 광고만 붙여넣고 광고 효율이 엔드로아스보다 높은 목표 광고 효율 지점을 찾아서 예산을 맥스로만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외부 광고는 당연히 하면 좋지만 그 리소스를 경쟁 상품과의 비교해서 안 밀린 상세 페이지, 리뷰, 가격 세팅에 더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핫딜과 같은 단순 바이럴보다는 기획 바이럴과 같이 고도의 홍보글을 커뮤니티에 쓰는 형태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또 외부 마케팅 중에 하나인 메타 광고를 붙여볼 수는 있지만 효율 내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매출 최적화 광고만 붙여놓고 수익 나는 구간을 찾은 후 그대로 두고 다른 상품을 소싱해서 메이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 남은 완전 고관여 상품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다루는 상품군이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자체 광고도 중요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깔아놓기 작업이 훨씬 중요한 상품군입니다. 깔아놓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내 상품을 구매할 법한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하는 채널에 내 상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뿌려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체험단 글이나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콘텐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관여 상품군은 여러 루트에서 정보를 취합한 후 최종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깔아놓기 없이 단순 플랫폼 광고만 계속 집행한다고 하면은 전환율이 매우 취약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광고로 유입은 되지만 정보만 알아가고 실제 구매는 깔아두기가 잘 된 경쟁사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내 상품이 고객이 취합하는 정보 중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깔아두기를 충분히 했다면은 가장 노출량과 전환이 잘 나오는 광고 채널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상품을 해당 채널에서 인식시키면 고객은 여러 채널에서 내 상품을 검색해 볼 것이고 검색 시 나오는 영역에 우리는 미리 깔아둔 컨텐츠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 고객을 인식시키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어디에 컨텐츠를 깔아두는 게 전환이 잘 되는지 찾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70만원 정도 하는 배관 공구를 2019년부터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의 경우 전환이 일어나는 마케팅 채널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신뢰감 가는 유튜브의 홍보와 카페 글로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 상품이다 보니까 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누수가 발생할 것 같아서 유튜브 홍보는 계획 단계에서 드랍하고 최종적으로는 카페 바이럴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위주로 바이럴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타깃이었고 이런 분들은 네이버가 친숙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깔아두기 콘텐츠를 발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와 여러 카페에 체험단을 통해 깔아두기를 한 뒤에 내 상품의 수요가 모여있는 카페를 찾아서 바이럴을 해나갔습니다. 배관 공구는 보통 자영업자 분들이나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바이럴을 했던 카페들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니면 인기통, 지성아빠의 나눔 생활과 같은 카페에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잘 먹혀서 제가 2020년에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드린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싱과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절대 따로 놀지가 않아요. 소싱할 때부터 광고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광고 전략에 따라 소싱 상품이 정해져야 합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저관여, 중관여, 고관여로 나누고 그에 맞는 광고 전략과 마케팅 예산을 고민해 보시고 내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품인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소싱과 광고는 연결되어 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솔직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